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사건은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절도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사건이 이제 어떻게 흐를지,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21일 날 용인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용의자 장남이 친모와 의부 동생을 예. 미리 아파트 안에 2시간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살해를 한 것이었죠.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21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로 추정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무려 5시간 안에 의붓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창에 펜션 사업을 하러 가자라고 해서 함께 빌려 탄 차량을 동승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예. 살해를 하고 예. 그 살해를 한 사체를 렌터카에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한 채 아내와 함께 묵었던 펜션으로 갑니다. 아.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구입해 놨던 뉴질랜드행 티켓을 이용해서 바로 뉴질랜드로 출국을 한 것이죠. 예. 그럼 요약을 하게 되면 5시간 만에 가족 3명을 살해하고 자신의 아내와 딸 2명을 데리고 영주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로 현재 도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지금 이 용의자가 장남인데요. 이 장남과 모친이 경제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주변인의 이야기도 있다고요. 이제 범행 동기 됐으면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데요. 네. 일단 이 장남인 이 범죄 혐의자가 본인 이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전부터 친어머니에게 경제적인 거 의존을 했었고요. 지금 뉴질랜드의 영주권자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 영주권을 딴 다음에 뉴질랜드 아예 이민을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민 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비를 좀 대어달라고 수차례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다퉜고요. 예. 또 평소에도 아마 이 범죄 혐의자가 굉장히 경제력이 없으면서도 어떤 생활에 있어서 좀 어떤 습관이나 어떤 방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본인이 재혼해서 난 아들을 칭찬을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네. 과정에서 서로 굉장히 옥신각신으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 보여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민을 가는데 경비 또 어떤 경제적 의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서로의 어떤 분란이 좀 있었던 것을 보이고 아마 살해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아마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살해의 동기는 결국 경제적인 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뉴질랜드로 도피한 이 용의자는 이제 검거가 된 상태죠. 네, 그 검거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요청한 살인 혐의와는 그 별개로 예. 네. 2015년도에 이 용의자가 뉴질랜드에서 절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시기 이후로 수배 중에 있었다. 그래서 현재 오클랜드 경찰서 그 구금자행에 2015년도에 저질렀던 절도 혐의로 현재 체포가 되었던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검거가 되었는데 그 절도로 되었다. 그러면 혹시 저희 그냥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절도로 일부러 알려줘서 경찰에 검거가 되면 예. 사실상 이 절도 혐의에 관한 이 수사 절차, 재판 절차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고 네. 그렇다 본다면 한국에서 3명을 살해한 그 범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피어나갈 수 있는 적어도 예. 그 집행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혹스러운 점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체포된 것은 수배 중이었던 절도 혐의로 뉴질랜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예. 네. 일단 송환의 시기는 늦춰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송환 절차상에서 이 사람이 뉴질랜드 영주권자라는 점 이런 점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영주권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일단 우리가 뉴질랜드하고는 이제 범죄 인도 조약도 맺어져 있고요. 예. 형사사법공조 협약도 맺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송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약간 이제 시간적으로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좀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절도죄로. 그런데 아마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 또 하나는 우리가 범죄 인도 절차를 해서 청구를 했을 때 지금 뉴질랜드에서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 전담팀이 구성해 있다 보니까 이 용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질랜드 행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절도범으로 체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절도죄에 관해서 재판을 받든지 처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결국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와야지 우리나라에 송환되는 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벌금형이 선고되면 뭐 벌금을 내면 되겠지만 벌금형이 안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노역장 유치처럼 벌금형에 상응하는 또 거기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살해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송환 절차가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점에 관한 문제지 송환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최순실 씨 딸이랄지 아니면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유섬나 씨 뭐 그런 거와 달리 시간이 그렇게 아주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예. 네. 자, 그렇다면은 뉴질랜드에 지금 가 있는 이 용의자 같은 경우는 절도죄에 대한 것을 국내법에 따라서 뉴질랜드 국내법에 따라서 먼저 법적인 처리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송환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뉴질랜드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뭐 속지주고 소유권주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도죄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네. 뉴질랜드 법에서 일단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그것이 끝나야지. 특히 구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송환되는 데 있어서는 재판까지 다 받아야겠죠. 그런 야. 다음에 송환이 되는 절차를 밟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좀 용의자의 치밀한 범죄 상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3시간 만에 이 참혹한 범죄 현장을 다 청소도 하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미리 마음의 지도상에 이번에 그 친모와 의붓 동생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출국해야 되겠다 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마치 연상케 하는 것처럼 뭐 밀가루까지 이렇게 그 사체 위에 뿌렸다고 하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감성적인 그 공격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이유는 이 모친의 그 얼굴에 수십 차례 그 흉기로 상해를 그 가한 점, 이것은 무엇인가 그 본인이 그 생각할 때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 나눈 것처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예. 또는 그 자신의 목전 앞에서 의붓 동생에 대한 칭찬만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양육에 대한 공정성에 반감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한 20년 전에 그 발생했던 그 박한상 그 사건이라고, 박한상이라고 하는 20대 그 청년이 이 100억대 그 부자 아버지에게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수면 중에 있는 취침 중에 있는 부모를 무려 40차례의 그 흉기로 공격을 했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만큼 이제 그 양육에 대한 그 불공정성이 하나가 그 이유가 되지 않았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영주권과 관련돼서 저는 예, 이제 예.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영주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수월하게 한국에서 요청하는 수사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영주권이라고 하는 신분은 적어도 뉴질랜드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이 국가가 또 보호를 그 해줘야 되는 이와 같은 임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부담감이 분명히 그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가장 그 빠른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여권을 그 무효화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되면 사법 당국의 재량으로 인해서 강제 추방도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것은 이제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뉴질랜드 수사 당국이 얼만큼 재량권을 이제 갖느냐 이 여부이고, 만약에 예. 공식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가게 되면 이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살인 혐의가 입증될 만한 것을 국내에서 다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예.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국제적인 용어로 또 번역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외교부 장관의 명으로 나가면 뉴질랜드 당국에서는 또 외교부 장관이 이것을 수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를 뉴질랜드 법무부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상당히 많이 그 시간이 걸리고, 또 중간중간에서 만약에 이 장남이 불법 절차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시간이 그 소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염두에 두고 뉴질랜드에 이제 간 것 그리고 절도 혐의도 무엇인가 누가 그 비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런 면도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계획을 하고 이 범행을 실행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신병 인도와 관련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죠. 뉴질랜드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사법 형사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권을 가진 뉴질랜드 한국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절차는 어떻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무효화를 통해서 일찍 송환을 송환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뭐 아까 이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좀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자체는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따로 비자나 장기간 거주할 때 비자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지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가진 경우하고 영주권자는 전혀 다릅니다. 좀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인데 단지 영주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 권리 자체는 뭐 직업이 있다랄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맞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비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주권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흔히 얘기하는 국적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권자는 국적은 아니죠. 한국이 그렇죠. 국적입니까? 그렇죠.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 조치하면 여권이 무효하기 때문에 뭐 송환 절차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인도가 됐든 아니면 형사 사법 공조 절차가 됐든 간에 결국은 송환 시점 자체는요. 물론 절도죄가 뉴질랜드에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불복 절차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뉴질랜드에서 지난번 우리 최순실 씨의 그 정유라 씨 송환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용인 일가족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요.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송환의 어떤 결정은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본인이 불복 절차를 계속적으로 뭐 1심, 2심, 3심 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큰데 그것도 이제 뉴질랜드 법 절차에 있어서 불복했을 때 이게 정말 지난번 우리 덴마크 때도 비교적 시간이 좀 많이 안 걸렸잖아요. 바로 각 하나 기각을 하게 돼 버리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 불복 절차를 가능한 한 많이 하겠죠.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가족을 3명이나 살해한 다중 살해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그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할 테고 법원에서도 어쨌든 사형으로 최종 확정 판결할 가능성이 큰 거죠. 비록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그 사형 폐지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그 3명 이상을 잔혹한 방법으로 또 범행 수법도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뉴질랜드는 1989년도에 그 사형 제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복을 할 때 나는 이곳에 가게 되면 사형이라고 하는 비인도적 방법으로 내 목숨이 상당히 앗아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사형과 관련된 또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불복 절차를 이제 지연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당사자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건 다른 뭐 횡령 뭐 이런 기업 범죄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사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상당 부분 지연시킬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살인 사건이란 말이죠. 폐륜 범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사범과는 좀 더 다르게 또 취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완전 중범죄죠. 중범죄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자체는 뭐 세계적으로 다 반인륜적 범죄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만약에 범죄 인도와 관련해서 송환할 때도 아마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신속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개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해서 인도 청구할 때 가장 걸림돌이 어떤 거냐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분명한데 단순히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유로 인해서 인도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다투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유섬나 씨 같은 경우 전형적인 그런 경우거든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송환 절차가 굉장히 늦어지지만 이처럼 중범죄이고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증거가 명확하면 비교적 송환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용의자가 도피할 곳으로 뉴질랜드를 왜 선택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과거 절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뉴질랜드로 가면 체포가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겠지만 어쨌든 국내로 송환되는 것은 당연시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숨을 만한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국외를 네. 떠나서 해외에 있는 것이 자신의 안전에 더 확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그 해외 연수도 뉴질랜드에서 했고 또 영주권도 얻을 정도로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원하는 조언 세력도 있을 테고 또 일정한 네트워크도 분명히 그 있어서 그리고 네. 그 뉴질랜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오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오지에 숨어서 은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수가 분명히 있겠죠. 네.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것이 가족을 3명을 학살했기 때문에 속칭 그 패밀리 어니힐레이션, 가족 학살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합니다. 이런 네. 것은 모든 것을 그 절연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은 불이익을 받든 간에 일정 부분 안갚음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쉽게 숨을 수 있는 방법이 국내보다는 자신이 상당 부분 지리적 연고감이 있는 네. 뉴질랜드로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예. 거죠. 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날 범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23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할 때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나갔거든요. 이 과정에서 범행에 아내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거 상당히 뭐 높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 강원도 부근에 사건 당일 하루 전에 이미 그 펜션을 예약을 해서 2박 네. 3일 예약을 했습니다. 그냥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추정건데 이 부인 의붓 아버지를 살해를 하고 빨리 이 장소로 옮겨서 네. 그 가족과 함께 그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그 계획까지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또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을 상당 부분 이제 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일 예를 들면 뉴질랜드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잡히면 안 되지만 주변에 있던 지인들, 그 의붓 아버지의 그 지인이 전화를 해서 왜 출근을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 그 술을 먹고 있어서 좀 취침 중이다. 이렇게 대신 답변을 한다든가 네. 또는 의붓 동생이 왜 학교를 안 오느냐. 뭐 이것도 내가 사정이 있어서 곧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시간 지연을 그 한 거죠. 더군다나 그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도 이 살해한 친모의 휴대폰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좀 마치 전화를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위치 추적에 이제 그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소방 그 당국에서도 실제로 인천 쪽에 그 친모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정도고요. 네. 또 더군다나 그 이 가택에 그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소방 대원들도 잘 판단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예. 그런 다음에 수색을 하다 보니까 베란다에 사체 두구가 발견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처럼 마음속에 시간을 끌어서 성공적으로 뉴질랜드에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죠. 네. 아내가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었을 가능성 아니면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은 지금 이 아내는 뉴질랜드 영주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내 먼저 국내로 송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내는 뭐 다른 혐의가 뉴질랜드에서 없죠. 다른 혐의로 예. 이제 뉴질랜드에서 뭐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아내를 먼저 송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내는 그러면 이 살인에서 어떤 공모한 게 있는지 예.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증거나 참고 자료는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현재는 이제 추측에 불과하지 같이 뭐 살해 공범이다 과연 볼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느냐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 살해를 직접적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피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제 도피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 이제 범인 은닉이나 이제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뭐 동거 가족이랄지 친족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지 못하죠. 못하지만 그런 걸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건데 조금이라도 살해 과정에 관여를 했다든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살인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현재 수사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서로 이제 공범이다 이제 그런 자료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내를 먼저 송환하는 방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용의자는 뉴질랜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만은 국내로 송환이 돼서 수사를 받는 것은 조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